자, 거기에 7번부터 좀 볼게요. 7번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때 세타의 각을 구하라. 그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는 얘기잖아. 이 원점에 대해서 동경이 대칭으로 있대. 그러니까 한 놈이 이렇게 있으면 한 놈은 원점 대칭이니까 한 놈은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일치,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대칭인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니? 두 번째 거지, 맞죠? 일직선 위에 있다. 거기에 들어간다, 얘는. 선대칭이 아니니까 얘는 그 두 번째 거에 들어가는데 일직선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타보다는 당연히 3세타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이만큼의 각을 3세타라고 놓을게. 3세타. 얘는 이제 세타라고 놓을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선대칭 도형은 합했잖아,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 빼는 게 편하다고, 문제 풀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세타와 2세타를 뭐 하겠다고? 빼겠다고. 빼면 2세타가 되죠, 알았지? 2세타. 얘는 아까 우리가 빼주면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n은 정수. 빼주면 3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도가 된다고? 180도가 되지 않았죠? 플러스 180도야. 이렇게 나와야 돼. 요런 거래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세타가 이거니까 세타는 나눠주면 되죠. 그럼 세타는 뭐다?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야.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동경의 사분면을 표현할 때는 연속된 수 두 개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 뭐래? 세타의 범위는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거기 범위 안에 있대, 얘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들 좀 집어넣어보자. 0이면 90도 안 되죠? 맞지? 안 되고 1이면 얼마나? 270도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되겠네, 맞지? 그렇죠? 아, 그래서 되는 건 n이 1일 때 세타가 270도. 그래서 답이 얘가 되겠다. 답이. 그게 어렵지 않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은 두 개를 더하는 게 편하고, 일치하거나 아니면 일직선 위에 있는 것들 할 때는 둘이 빼는 게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 자, 8번에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Y축이다, Y축. 얘들아, 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우리 아까 동경은 얘는 더한다, 뺀다, 더했잖아. 맞지? 더하는 게 편하죠. 그럼 두 동경끼리 5세타와 세타를 더하면, 아까 이거 뒤에는 이거에 몇 배가 붙는다고? Y축 대칭이니까 이거에 몇 배? 2배가 붙는다고, 맞죠?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어 그 얘기하겠죠. 아까 우리가 어떤 선대칭 도형이 선대칭이면 얘는 시초선에서 거기까지 가게 2배라고. 2배가 뒤에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했을 때. 얘는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니까 우리 세타 구하는 거, 세타의 크기. 자, 그러면 6으로 나누자. 그럼 세타는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야. 자, 그런데 세타의 위치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 여기 범위 있대. 그럼 우리가 숫자 막 대입하겠지 뭐. 대입하다가 뭐 집으면 돼? 3? 3 집으면 돼. n이 3이야. n이 3이면 세타는 210도가 되냐, 맞죠? 여기 나오죠. 아니면 뭐 4 집어넣으면 얼마나? 4를 집어넣으면 270이어서 안 되지, 맞지? 그래서 답은 얘가 돼야 된다. 210.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뭐 파이 막 써있잖아. 그게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앞쪽 개념 쪽으로 갈게요.
개념에 호도법과 60분법이 있어. 호도법과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가계 표현법은 60분법이었어. 60분법. 가계에 대한 표현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뭐 30도, 40도 그런 표현법이었는데 이젠 가계에 대한 표현법이 하나 더 추가돼. 하나 더 추가. 그거를 호도법이 하나 더 추가돼. 이게 추가되는 정확한 이유는 각을 좀 실수화시키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 각이라고 하면 우리 각이 사실은 몇 도 몇 도이지. 이게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무리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뭐 루트, 뭐 당연히 유리수도 있지. 근데 무리수 표현할 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루트. 너네가 배운 것 중에 또 파이도 있고, 맞죠? 파이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당연히 무슨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도 표현하지, 이걸로, 맞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몇 도 몇 도 할 때 그 몇 도도 무리수 표현이야, 몇 도는. 이것도 무리수 표현. 또 뭐 있니? 로그 있지, 로그. 어떻게 얘기하고? 책을 끝나면 다 까먹니? 로그 있잖아, 로그. 로그도 무리수를 표현할 때 쓸 수 있죠. 얘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자연로그 뭐 그게 있는데 아무튼 이 각도도 무리수 표현이야, 무리수 표현. 그런데 우리가 걔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회전에서 요거 각 맞지? 뭐 도형의 몇 대 몇 도 그거밖에 안 떠올라, 맞지? 쌤도 똑같아. 쌤도 왠지 각도라고 하면 이게 몇 대 몇 도라고 하면 뭐 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 각 이거를 뭐 어떤 실수처럼 함수처럼 표현하기 좀 이렇게 쉽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든 게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실수화시키고자 만든 게 호도법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각에 대한 표현법이에요, 각에 대한.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네랑 나랑 똑같아. 우리는 여전히 60분법 몇 도 몇 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 근데 새롭게 호도법을 하래. 지금까지 60법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바뀌어. 이게 갑자기 안 바뀌어. 그래서 무조건 머릿속에 한번 거치고 지나가요. 각을 바꿀 때.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이게 쌤도 그래, 똑같아. 쌤도 이게 각을 주어지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돌려서 이걸로 가. 안 될 때는 계산하고. 너네 봐라. 야, 봐봐라. 얘들아. 너네가 대충 이게 몇 도인지 대충 와, 맞지? 90도보단 작고, 맞죠? 한번 대충 찍으면 한 50도 이거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우리 여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충 보면 뭔지 알아. 그런데 이제 각을 바꿀 거단 말이야. 이거는 딱 느낌이 안 와. 과연 이게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환을 해야 돼. 그래서 바꿔줘야 돼. 자, 봐봐.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 책에 써 있지만 뭐라 써 있니?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얘기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반지름이 R이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잘라줄게.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가 R이야. 요 호의 길이. 이랬을 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겠대. 이제 각의 표현. 이게 호도법의 단위야, 단위.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R이야. 이랬을 때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겠대. 근데 그래서 원래는 그 RAD라고 단위가 붙었는데 이게 교과가 중에 막 개편되면서 생략 가능해졌어, 단위가.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안 써, 단위를. 그래서 그냥 1이야, 각이. 이렇게 실수화시킨 거야, 각을 그냥 1 이렇게 실수화시켰어.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1 이렇게 실수화시켰어. 야, 그럼 봐봐라. 우리가 각을 이렇게 실수화시킨 건 삼각함수라고 하는, 삼각함수가 좌표 평면을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 x에다가 넣을 거야, 이렇게 막 실수를 넣어야지 좌표 평면상의 표현되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기 위한 과정들이야, 과정들. 알았지? 이것들을 다 거쳐야 정의로 들어가.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바꾸고 막 한단 말이지. 봐봐라, 얘들아. 너네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360도 분의 얼마니? 뭐 얼마라고 할게 그냥. 이 값이 얼마가 나왔어? r이 나왔다 그 얘기야. r이 나왔어요 그 얘기. 그럼 이랬을 때 약분되고 네모는 또 약분시키죠.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되냐면 네모는 파이분의 180도가 돼. 맞죠? 그렇지? 이거를 1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야. 1이라고 하겠다. 이 값을. 얘들아, 파이분의 180도 대충 얼마일까? 대충. 파이가 3. 얼마잖아. 맞죠? 180도 남았대. 그럼 대충 60도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50 얼마야? 50몇? 56, 7도가 막 그래. 대충.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50 몇 도라고 하면 머릿속에 느낌이 온단 말이야. 맞죠? 각이. 그런데 1이야. 각이 1이래. 그럼 느낌이 안 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맞잖아. 각이 2야. 느낌이 안 온다고. 우리 계속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각을 60%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이 잘 돌아가. 어쩔 수 없어. 쌤도 똑같아요. 아직도 그래. 아직도 이제 그 호도법으로 쓰면 60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 바꿔줘. 몇 가지는 너네가 막 외우고 할 건데 그거 말고는 다 바꿔서 해줘야 돼. 이걸 다. 그래서 봐봐라. 내가 이거를 앞으로 1이라고 하겠다. 각을. 파이분의 180도. 호도법에서 각 1이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를 뜻한다. 파이분의 180도. 알았죠? 이것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각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럼 가장 대표적인 각들이 있죠. 대표적인 각들 30도, 45도, 60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 잘 보시면 얘가 좀 포인트인데 이게 나중에 되면 외우는 것도 있어. 외우는 것도 있고 한데 1이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그랬잖아. 맞죠? 우리가 체감상 오는 게 1이면 파이분의 180도 알았지? 자, 그런데 30도를 바꿔버려. 30도 잘 봐봐. 얘가 양쪽에 내가 파이를 곱했어. 파이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 값은 180도와 같다야. 180도와 같다. 실수화 시켰을 때. 그러면 30도야. 그럼 이거를 뭐 해주면 돼? 6분의 1 해주면 되지, 맞지? 이거 6분의 1 해주면 30도 나오잖아, 맞죠? 따라서 얘는 30도는 얘한테 6분의 1 해준 6분의 파이가 돼. 45도는 얘한테 좀 이따 설명해 줄게. 4분의 1 해준 4분의 파이가 돼. 60도는 얘한테 3분의 1 해준 3분의 파이가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빨리 쓸 수 있냐라고 하면 파이분의 180이고 이걸 뒤집으면 180도분의 파이가 될 수 있잖아. 똑같이 맞죠? 똑같이 어차피 1이지. 똑같이 가더라고 보면 내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봐봐. 파이가 위에 와 알았지? 요 둘 중에 파이가 위에 오는 거야 알았죠? 파이가 위에 와 알았지? 파이가 위에 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위에 와. 어차피 우리는 1을 곱하는 거야. 1을 곱하는 거. 어차피 이거 1이잖아 1. 1이잖아 1. 1을 곱하는 것 때문에 각의 변화는 없어. 알았죠? 대신 60분법 표현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야. 그냥 알았죠? 알았지? 근데 파이가 위에 오면 약분시켜서 뭐가 된다? 6분의 파이다. 응? 나 의미 이해되니 이거지? 만약에 20도야. 호도법으로 그래. 뭘 곱한다? 파이가 위에 오는데 180도분의 파이. 이걸 곱하면 뭐다? 9분의 파이. 20도는 호도법으로는 9분의 파이야. 이거 대충 느낌 오니 몇 도인지? 이게 3.14잖아. 이렇게 땡땡땡. 이거 9로 나눴대. 그럼 얘는
3분의 1보다 더 작아. 3분의 1보다 커. 얘가 좀 큰 그 숫자다. 그런 숫자. 자, 그리고 반대로 봐봐. 반대로 내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써 있어. 내가 이게 각이란 말이야. 각. 아까 이게 몇 도라? 몇 도였나? 60도야, 60도. 지금 다 설명해 줄게. 좀 더 간단하게. 60도인데 내가 이놈을 지금처럼 간단하게 그 호도법을 60도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얼마냐면 180도가 위에 오면 돼. 180도. 파이분의 180도가 위에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몇 도? 약분되죠? 약분되고 60도로 바뀌어. 그렇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이런 게 있어. 아니 어차피 파이가 180도니까 그냥 바꿀 때 이거 대신 180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왠지 이런 거 간단해 보여. 맞죠? 간단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무조건 이렇게. 왜냐면 각은 파이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각이. 예를 들어서 각 2야. 이것도 호도법 표현이란 말이야. 각이. 그럼 이거를 60분법으로 바꾸래. 근데 파이가 없잖아. 파이가 없어서 뭐 100%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곱하기 그냥 60분법으로 바꾸면 180이 위에 오라고. 파이분의 18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360도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연습 좀 해보자. 이제 봐봐. 얘들아. 봐야 돼. 우리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갖고 호도법 바꾸는 거야 이제. 자, 180도와 파이가 똑같은 거 알았죠? 얘가 똑같아. 얘가 똑같은데 우리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위에 와. 알았지? 곱하기 파이가 위에 와. 알았죠? 파이가 위에 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60분법이니까 180도가 위에 와. 알았죠? 파이분의 180도가 위에 와. 알았지? 그렇죠? 이거 좀 외우기는 근데 이건 외워야 돼. 알았죠?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호도법을 바꾼다. 그러면 파이가 위험해. 파이. 그렇죠? 60분법이니까 180도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돼. 알았죠? 알았지?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외우셔야 돼. 이제 60분법 30도야. 호도법으로 바꾸래. 뭐 곱한다고? 곱하기 100. 호도법 바꾸래. 호도법. 뭐가 위에 와? 파이가 위에 와. 알았죠? 180도분의 파이야. 그래서 얼마다? 6분의 파이야. 알았죠? 6분의 파이. 알았지? 알았지? 이해되죠? 자, 내가 예를 들어 4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그럼 곱하기 얼마 한다? 파이가 위에 온다고. 알았지? 180도분의 파이야. 알았지? 얘는 뭐다? 4분의 파이야. 알았지? 4분의 파이. 네? 또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그럼 뭐야? 180도분의 파이. 파이가 위에 오는 거야. 알았죠? 무조건. 이거 얼마야? 3분의 파이야. 그렇죠? 얘들아, 9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곱하기 얼마 한다고? 파이가 위에 와. 180도분의 파이. 알았죠? 그 얼마야? 2분의 파이. 2분의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꾼다. 그럼 곱하기 뭘 한다? 파이가 위에 와. 알았죠? 파이. 그 얼마가 돼? 2파이야. 2파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봐봐. 7번 문제 다시. 클래스 7번 문제. 클래스 7번 문제. 거기에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아직 안 배워서 호도법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난 얘가 60분법으로 뭐냐 그 얘기야. 그러면 다시 얘를 60분법으로 바꾸려면 뭐가 위에 오라고? 180도가 위에 오라고. 그럼 얘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다. 그래서 얘가 180도인 거야. 2파이를 호도 그 60도로 바꾸려면 180도가 위에 오라고. 알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360도.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바꿨은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자, 아까 첫 번째 거의 답이 뭐였니? 답이 270도였나? 맞죠? 자, 근데 진짜 잘 들어. 270도. 사실 이 문제에 답을 이거로 쓰면 틀려. 왜냐면 지금 잘 봐. 문제에
얘가 호도법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호도법. 그러면 답도 호도법으로 쓰라요. 답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호도법으로 바꿔 쓰셔야 돼. 이것도. 자, 그래서 270도로 호도법으로 바꾼다. 호도법으로 바꾸니까 뭐가 위에 와? 파이가 위에 와. 그렇죠? 180도 분의 파이야. 자, 그럼 얘는 9로에 나눠주면 2분의 3파이가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계속 파이가 나오거든? 계속 파이가 나오니까 나중에 파이 대신에 180씩 집어넣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나 그냥 숫자가 나오면 틀려, 알았죠? 무조건 그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지든지 아니면 파이분의 180도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나중에 또 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8번의 답이 뭐였죠? 210도였잖아. 얘도 거기에 힌트가 파이가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호도법 표현이야. 그럼 답도 호도법으로 쓰셔야 돼. 자, 그럼 얘도 호도법으로 바꾼다. 뭐야? 180도분의 파이를 해줘야 돼. 똑같이. 그게 뭐가 되니? 3으로 해주시면 6이고 7이 나왔죠. 따라서 뭐가 되니? 6분의 7, 8. 6분의 7, 8.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도법 표현 중에 몇 가지들은 외우는 게 좋아. 왜냐하면 자주 쓰이는 것들. 30도, 45도, 60도 뭐 이런 것들. 자, 30도는 호도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뭐다? 6분의 8이다.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 외워주면 좋아. 4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180도분의 8이다. 그럼 얘는 4분의 8.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180도분의 8 해주시면 3분의 8.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지 30도. 근데 이거 할 때 여기다 180도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보이긴 해. 근데 쌤이 얘기하지만 모든 각 표현이 파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파이 대신 180도를 넣는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 근데 많은 문제들이 파이가 껴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학교 기출에 파이가 없는 게 등장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바꿀 때, 알았죠? 호도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파이가 위에 오고, 60분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180도가 위에 오는 거야, 알았죠? 우리 이걸 계속 해야 돼, 계속. 너네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야. 알았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 써져 있는 6분의 파이가 30도, 4분의 파이가 45도, 3분의 파이가 60도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다야. 알았죠? 외워두는 게 좋다. 알겠죠? 알겠지? 근데 만약에 아니면 뭐 3분의 2 파이야. 이걸 60분으로 보고 싶어. 그럼 뭐 하라고? 60분 바꾸는 거니까 180도가 위에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이게 뭐가 돼? 120도잖아, 120도. 그렇게 바꾸라고 하지. 어차피 파이와 180도가 똑같은 거니까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가계 변화는 없어.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위에,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180도가 위에. 그렇죠? 그게 50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해는 끝났어. 이제 외워야 돼. 수학을 뭐 이해하는 뭐 천천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암기야.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 그렇죠? 외워야 될 건 어쩔 수 없다. 자, 이래서 못 나간다 했구나. 자, 거기 5번 그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60분법으로 잘 했잖아, 맞죠? 60분법으로 뭐 각이 주어져 있을 때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게 이제 호의 길이고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였지. 근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이번에 이제 각을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으니 각을 호도법으로 쓰겠다야. 각을 호도법으로.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때는 호도법에 대한 세타다. 이때 반지름이 아니야.
그리고 호의 길이가 L. 자, 이랬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이 과연 그 호도법을 쓴 이 각과 이 반지름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다. 얘들아, 원의 중심각과 비례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뭐죠? 이 중학기는 그런 거예요. 원의 중심각과 비례하는 두 가지. 호의 길이와 넓이지. 부채꼴의 넓이. 이 두 가지가 비례하잖아. 중심각에 따라서. 맞죠? 따라서 얘가 세타일 때가 호의 길이가 L이야. 맞죠? 내가 지금 요거 세타라고 이거.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 아,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다. 그러면 호도법으로 얘기해. 이 한 바퀴는 호도법으로 얼마지? 360도니까 호도법으로. 2파이지? 파이가 위에 오라고 180은 360에다가 180도 분의 이렇게 하라고. 이게 처음에 아까 원래 버벅대. 알았죠? 버벅대는데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져. 알았죠? 그래서 360도는 2파이야 2파이. 알았죠? 이제부터 호도법으로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세타일 때 L이면 360도 즉 2파이일 때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호의 길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 맞죠? 호의 길이 반지름 R 때 호의 길이 뭐니? 2파이 R이지 2파이. 그럼 이거일 때는 2파이 R이야. 이렇게 비례한다 그 얘기야. 얘가. 이렇게 비례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고 얘네들 곱해보자. 그럼 2파이를 뭐야? 2파이 R 세타야. 없어지고 없어져. 따라서 L은 R 세타야. 이렇게 나와. 즉 다시 얘기해보니 뭐니?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각도.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그 누구야? 그냥 반지름 곱하기 거기 호도법에 대한 각을 써주면 그게 호의 길이가 나온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알았죠? L은 R 세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죠? L은 R 세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자, 이 넓이도 중심각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는 내가 이놈의 넓이를 S라고 할게. S면 내가 그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S야. 자, 그러면 한 바퀴 이 원 전체 호도법으로는 2파이였죠. 2파이 맞죠? 2파이. 그럼 2파이일 때는 얘들아 2파이일 때는 부채꼴의 넓이가 뭐죠? 부채꼴의 넓이가 그 원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맞죠? 원 넓이. 자, 그러면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야. 그래서 파이 지워지고 S는 뭐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외우셔야 돼. 여기도 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반지름과 각이 주어진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 주어진 너는 부채꼴의 넓이도 구하고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대. 자, 그런데 잘 봐봐. 얘랑 연결하는 거 잘 봐봐. 잘 보시면 R 세타가 L이라며. 그럼 얘는 2분의 1에 R 제곱이잖아. R 곱하기 R 세타. 그럼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L로 써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외우는 게 두 가지야. 외우는 게 두 가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외우셔도 되고 2분의 1 RL로 외우셔도 돼. 이렇게. 다 외워. 알았죠?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각. 그렇죠? 호도법에 대한 각. 중심각.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그렇죠? 외우셔야 돼. 나중에 이제 요거밖에 부채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으면 이게 반지름 이거잖아. 이게 삼각형이 여기 중심, 밑변 쪼개가지고 다 필요 없어. 아무튼 그렇죠? 보이냐 보이니? 외워야 된다 이거 다.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려. 무조건 외워. L은 R 세타. 지호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외워야 돼. 문제 잠깐 볼게요.
자, 9번 볼게요. 9번. 아, 이게 35분에 끝나는 건가? 아, 나 순간 착각했어. 25분에 끝난다고 착각했어. 아, 아직 야, 시간 좀 있네. 잘 됐다. 9번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이 1라디안, 즉 호도법으로 1인데 1. 아까 1인데 1은 얘를 거기 보면 오른쪽에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원래 곱하기 얼마죠? 60분법으로 쓰려면 파이분의 180도 곱해야 돼. 맞죠? 얘가 그래서 값은 파이분의 180인데 거기 뭐라 써 있어? 파이분의 360이라 써 있어. 그건 틀렸지. 습기적은 틀렸죠. 자, 니은 270도는 3, 4분면 그게 다 맞니? 얘는 저기 y축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y축. 따라서 얘는 우리 대칭 뭐야? 이 저기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마이너스 190도는 2, 4분면 관계다. 자, 마이너스 190도면 음수각이니까 얘는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요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 얘기잖아.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190도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만큼 180도, 190도 여기잖아. 따라서 2, 4분면 맞다.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 디귿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마이너스 290도 18분의 43파이 18분의 79파이 얘네를 나타내는 동경은 모두 일치한대. 자, 그러면 저기죠. 다 60분법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그게 좀 아직까지 편하잖아.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잠깐 볼게요. 얘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뭐가 위에 온다? 180도가 위에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10이어서 얘는 430도다. 얘도 곱하기 180도가 위에 와야 돼. 그럼 얘도 약분시키면 얘는 790도. 자, 그러면 같은 동경이 있는지 일반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이 뒤에는 0도부터 360도 사이다. 그럼 더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뒤에 얼마부터? 70도가 되죠. 70도.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얘는 430도는 360도 곱하기 얼마? 얘도 1에다가 70이죠. 맞죠? 70. 790은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70이죠. 다 위치가 다 똑같지. 그렇죠? 다 똑같지. 70. 동경의 위치가. 그래서 리을도 맞다. 리을도 맞다.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3번. 자, 10번 볼게. 기억이 20도는 20도 6호도법으로 바꿨잖아. 여기 맞지? 오른쪽에. 그럼 바꿔보자. 호도법으로 바꿀 때 뭘 곱한다고? 뭐가 위에 와? 파이가 위에 온다고. 알았죠? 180도 분의 파이. 약분시키면 9분의 파이. 따라서 기억 틀렸죠. 9분의 2파이라 써있으니까 틀렸지. 자, 니은에 165도예요.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로 곱한다? 180도 분의 파이야. 이건 뭐니? 약분하는 거. 5로 작가니까 5 33 이 5하면 32도 약분되네. 뭐야? 12분의 12파이? 맞죠? 니은 맞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니은 맞고 디귿에 2분의 1 호도법이야. 알았죠? 이렇게 실수화되어 있는 건 가계 표현이면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거다. 난 얘를 60분법으로 바꾸는 거야. 알았죠? 60분. 그럼 얼마 곱한다? 얼마를 곱한다? 60분법으로 바꾸면 뭐가 위에 와? 180도가 위에 오라고. 알았죠? 180도가. 위에 오면 얘는 약분돼서 뭐가 되죠? 파이분의 90도가 되죠. 따라서 디귿도 맞다.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요번에는 2를 호도 60분법으로 바꾸래. 그럼 곱하기 뭐 한다고? 180도가 위에 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파이분의 360이 돼야 돼. 근데 거기서 720이라 쓰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어. 자, 11번. 대충 그릴게.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반지름이 6이야. 중심각이 150도. 150도. 부채꼴의 호액이 넓은. 사실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풀 수 있어, 맞죠? 풀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어렵게 해보자. 어렵게 그냥 얘들아 150도를 15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150도를 호도법. 자, 그러면 15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뭐가 위에 온다? 파이가 위에 와. 그렇죠? 자, 그러면 약분시켜 주시면 이 뭐는 6분의 5파이죠. 6분의 5파이. 그렇죠? 얘가 6분의 5파이야. 6분의 5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써 있으면 우리는 아까 외우라고 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다?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이걸로 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자,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뭐다? 반지름 곱하기 그 호도법에 대한 그 중심각. 그럼 뭐니? 5파이죠. 5파. 두개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R에 돼. R에. L 알잖아. R 6이잖아. 그럼 곱하기 6에 5파. 그러니까 뭐야? 15. 얘는 왜 이해되고 있어? 그냥 공식에. 그러니까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렇죠? 증명해 줬으면 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5파이, 넓이는 2분의 R에 의해서 있는 거야. 빨간색이 그래서 그거 되죠? 그거. 자, 12번. 자, 그림과 같이 원뿔에서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일 때 각 A, B, O의 크기를 구하라. 내가 이놈을 여기 크기 구하는 건데 펼쳤을 때 얘를 전개도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 그랬을 때 얘가 옆넓이고 얘가 밑넓이잖아, 맞죠? 그렇죠? 요건데 거기 뭐야?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래. 그럼 내가 요놈을 반지름을 R이라고 잠깐 놔볼게.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뭐니? 당연히 파이 R 제곱이죠, 맞죠? 파이 R 제곱. 맞죠? 요거죠. 그럼 얘는 이놈의 넓이는 이거의 몇 배라고? 2배라고, 2배. 2배. 그럼 얘는 2 파이 R 제곱이야.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연관성이 얘들아 이 부채꼴과 이 원의 연관성은 또 있지.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와 이 둘레가 어때요?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면 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맞죠? 따라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얼마다? 2파이 R이다, 2파이 R.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러면 얘는 L이 2파이 R인데 넓이가 2파이 R 제곱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 중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있고 또 뭐 있어? 2분의 1 R L이 있잖아, 맞죠? 2분의 1 R L이 있죠. 따라서 이 2파이 R 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R L 곱하기 이거 똑같이 써보지.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까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알렉인데 얘가 들어와. L이 들어와. L이 들어오면 2분의 1에 R 곱하기 2파이 R이야. 얘가 뭐와 똑같다? 얘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근데 뭐 이상하지 않니? 뭐 이상하지 않니? 야, 요호의 요거와 이것들아, 얘가 2파이 아니야. 근데 이 반지름이 뭐게? 우리가 지금 그 반지름을 R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린 저 반지름을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따로 잡아줘야지. 따로 얘를 잡아줘야지. 따라서 이게 쌤이 쓰면서 순간 착각하고 R로 쓴 거야. 내 실수야. 내 실수. 내가 이거 쓰면서 이거에 R을 써놓고 이거 R로 착각했어 내가 지금. 내 실수야. 자 보시면 얘의 넓이가 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그리고 요 반지름이 A. 내가 A로 난 거야. A로. 자 그러면 요 넓이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2분의 1 RL이니까 저것도 R로 써. A 곱하기 L 2파이 R이야. 맞죠? 아까 저걸 내가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계속 R로 써가지고 내가 헷갈렸어. 자 요건데 이게 뭐와 똑같다? 얘와 똑같다. 맞죠? 2파이 R 제곱과 똑같다. 그래서 파이 지워지고 이 지워지고 R 지워지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니? A가 2R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A가 2R이면 이거죠. 여기가 2R이야. 무슨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야. 여기 뭐가 돼? 여기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루트 3 아니야. 그 여기 각이 몇 도가 돼? 60도잖아. 자 그런데 60도인데 거기에 표현이 다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60도를 호도법으로 쓰면 얘는 뭐야? 뭐가 위에 와야 돼? 파이가 위에 오는 거 알았죠? 180.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3분의 파이.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지금까지 한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기 위한 과정이야.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기 위한 과정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이따가서 거의 13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랬을 때 반지름의 입자리 원입니다. 반지름 입자리 원이야. 이랬을 때 이때의 요 좌표를 요 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하겠다. 이게 정의야.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 정의는 코사인과 사인 값은 여기가 세타일 때 이 원이 반지름 일정의 원이야. 이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x 좌표를 코사인 세타, y 좌표를 사인 세타로 하겠다가
삼각함수의 정이야, 정. 이게. 이게 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제를 외웠을 건데 코사인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거 혹시 얘들아 이거 제곱인 거 이거 알고 쓰는 거 배웠니? 아직 안 배웠지? 아무튼 이따 설명합니다. 아무튼 정의 자체는 이게 정이야. 이게 정. 이게 정이거든. 이게 반지름 1이 원에 요때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로 하겠다야. 얘는 뭐 증명이 없어. 원래 정의는 증명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하겠다야. 알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일사분면만 배운 거야. 일사분면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예전에 중상과정까지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었잖아. 그러다가 조금 더 복소수, 허수를 배웠더니만 해가 서로 다 두 번을 갖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똑같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 일사분면 쪽만 배운 거야. 일사분면 쪽만. 그래서 코사인도 일사분면이니까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니까 둘 다 무조건 양수값만 구한 거야. 양수값만. 여기 각이니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쪽만 한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는 다 하겠다. 이제 이거 다. 응? 다 하겠다. 그리고 다 하겠다는데 너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문제도 주로 배웠냐면 이렇게 다시 보시죠. 아마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일단 지워져. 4분면 여기에서 아마 이런 거 문제 본 적 있잖아요. 중3 과정에서 맞지? 맞죠? 사실 이게 저놈의 반지름을 확대시키겠다야. 사실 개념. 왜냐면 우리가 이거 예전에 너네가 문제 풀 때 보면 이게 나와. 여기가 세타일 때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게 똑같고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맞죠? 뭐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 똑같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얘를 이 원을 확대시켜 그려도 값의 변화는 똑같다는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긴 한데 이게 정이긴 한데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 대해 중심 원점이고 거기에서 육각이 세트일 때 얘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y좌표. 이게 정이 돼. 이게 반지름을 확대시키겠다 이제 확대시키고. 그러면 조금 달라진다고 제가. 봐봐. 그럼 이제부터는 반지름이 R이야. 중심 원점이다. 내가 여기를 세타로 놓을게요. 그럼 이랬을 때 얘들아 봐봐. 여기가 반지름. 그리고 요즘의 좌표를 내가 x좌표. x좌표. 그럼 좌표를 y좌표라고 쓸게. 얘들아 그럼 보세요. 그럼 이때 코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은 여기서 뭐분의 뭐지? r분의 x잖아. 맞죠? 그렇지? r분의 x죠. 이게 r분의 x야. 사인 세타는 뭐지? r분의 y야. 맞죠? r분의 y야.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즉 x분의 y야. 즉 x분의 y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제. 여기서 이 x와 y는 다 저놈의 좌표야. 좌표. 알겠지? 좌표야. 좌표. 여기에 좌표 값에 따라서 코사인이 양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얘가 우리는 계속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잡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만 다뤘으니까 여기서만. 근데 이거를 확장한단 말이야. 2, 4분면까지 막 확장해. 막. 요번에 세타가 막 이렇대. 세타가 이만큼이야. 세타가 이렇대. 그럼 이때 코사인과 뭐 사인 구하래. 근데 우리 계속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려고 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 코사인의 정의는 확대시키면 r분의 저 점의 x좌표야. x좌표.
사인의 정의는 R분의, 이거 R은 반지름이다, 반지름. R분의 Y좌표야, Y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야. 이게. 따라서 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에 따라서 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각의 위치. 봐봐라. 얘들아, 이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 반지름이 루트야. 잘 봐야 되는데 이때 각이 세타래. 잘 봐. 코사인 값 얼마야? 코사인 값. R분의 X좌표라고. 즉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응? 사인 값은 R분의 Y좌표라고. 루트 5분의 2야. Y좌표. 탄젠트는 뭐가 돼? 탄젠트. 얘의 X좌표분의 Y, 즉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탄젠트, 사인, 코사인 얘네들이 다 지금까지는 1사분면쪽만 다뤘으니까 이제 확장시켜서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4사분면 다 다루겠다 그 얘기야. 말 의미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야. 과정. 왜 삼각함수가 삼각함 정의가 이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말을 얘를 좀 더 확대시켜서 반지를 좀 더 크게 보기도 하고 줄여서 보기도 했는데 값은 어차피 삼각비니까 똑같이 나온다 그 얘기 알았죠? 똑같이 나올 거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거 좌표야 좌표 알았죠? 좌표야 헷갈리시면 안 돼. 어? 좌표를 쓰는 거다. 저 점에 좌표를 쓰는 거야 좌표. 헷갈리시면 안 돼 알았죠? 알았지? 그 반지름이 이게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걸 해서 찾아서 그려야 돼. 그려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주어져. 만약에 어떤 이렇게 있는데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이 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3일 이때 각이 세타야. 그럼 이랬을 때 코사인 세타 얼마니?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돌린 원의 반지름을 따로 구하시라고 그랬지. 근데 구하는 거 쉽지 않아. 이게 얼마니? 반지름. 루트 13이잖아. 맞죠? 루트 13. 따라서 코사인 세타 뭐가 나온다? 루트 13분의 x 좌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나와. 이해되니? 코사인 사인 얘네들은 마이너스 음수가 위치를 나타내. 위치. 얘네들이 다. 우리가 양의 각이 플러스고 시초선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이것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따라서. 의미 이해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